현재 환율이 1500선이 지금 위협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값어치가 달러 대비해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령관인 최상무 부총리가 미국채를 투자했다라는 걸로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당연히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환율 1500선이 용인되는 거 뭐 다 알면서 투자를 했냐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보유된 자산 중에서 미국채 2억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환율 방어의 최전선을 담당해야 하는 총사령관이기도 한 최상무 부총리가 원화 약세에 베팅을 하는 미국채를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요게 포인트인 거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와 여당에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최상무 경제부총리까지 핵심 인물들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니 좋은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 탄핵 이슈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세 시점에서는 당연히 공세로 계속 공격을 해야 최대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야당의 움직임에 계속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격하는 이 미국채 관련된 이슈는 어디까지나 잽입니다. 잽. 이 한 방으로 최상무 부총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지 몇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 무책임의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느껴진다라면서 이제 바로 공격 포인트가 나오죠. 최상무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추경안에 투자할 시간은 없는지 답을 해야 된다. 앞서 30일 10조 원 규모의 이제 산불 때문에 추경이 발생이 된다, 해야 된다 라고 최 부총리가 할 때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를 해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한 방어적인 이야기다라는 부분과 최 부총리가 원달러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원화 약세 강달러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는 미국채 2억 원을 가까이 이제 사들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라는 부분. 밑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미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이 경제 운영 업무 회피하는 거에 대한 게 법의 취지다라는 등등 이제 밑에 마지막 부분 나오죠.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부총리가 입으로만 안정을 말하고 뒤로는 환율이 급등하는 외환위기에 베팅을 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채와 투자하고 이제 환율 급등에 베팅하는 행위는 난리가 났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야당이 추경을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경북권 산불 발생이나 이제 피해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추경 10조 원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제 당연히 불만이 발생된 부분이죠.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의 미국채 투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니 정신 차려라. 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반박을 해야 되는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반박을 또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총리가 2017년도 공직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도 이제 달러를 보유했다. 보유 중인 달러로 가만히 냅둘 순 없으니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처럼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매입을 했고 여기에 연동돼서 환율 변동과 최근에 미국채 투자는 무관하다라는 이야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본인 소유로 미국채 1억 9,712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 밑에 최 부총리는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한국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정보가 빠르게 취득할 수도 있다.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미국채를 매입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 부총리가 미국채를 보유한 일로 논란을 겪은 게 이번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기에 이 기사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채는 자녀 유학 자금이다라는 게 일단 명분이고, 사실 이거를 지금의 환율 위기로 엮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퍼즐은 그럼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에 사용을 한 명분인 최상무 경제부총리의 미국채 투자,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문제될 수밖에 없지만 딱 거기까지인 이슈이다라는 거예요. 환율 방어를 국채를 투자해서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부터 책임론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최상무 부총리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공개되는 재산 목록에서 욕을 먹을 게 뻔한 미국채의 투자, 이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를 투자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돈을 놀릴 수가 없고 가장 투자에 자신이 있는 국채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멍청하게 투자 방법이 몰빵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뛰어난 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분산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다. 애초에 재산이 기본 40억 이상이 있는 사람이 2억 정도 투자한 미국채, 여기에 40억 전부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발목을 잡지 않을 거다, 미국채 투자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또 일각에서 부총리가 자신의 국채에 베팅을 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일부러 약세를 한다라는 건 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40억 전부를 몰빵한 것도 아니고 2억을 지금 일부러 한 건데 이걸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무너뜨린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히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수준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국회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행동을 하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총사령관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한다라는 거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해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신용이 괜찮다, 대한민국 투자 상품이 너무 좋다 하면서 일부러 투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지금 모자랄 판국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미국채를 보유했다, 규모가 작더라도 이 정도 했다,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결론은 최상무 부총리의 2억 정도의 미국채 투자가 외환위기를 일부러 만들어냈다 등의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혼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또 한 번 이런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일을 시킨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외환방어에 힘을 쓰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가 찰 겁니다.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외화, 이거 답 안 나오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